오늘 4단은 세 번째 매개변수로 나타내는 함수로. 근데 그치? 매개변수로 나타내는 함수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뭐 기존에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한다면, 그쵸? 함수는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그치? 이걸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된 함수는 보통 y는 fx 이런 식으로 나타났었잖아, 그치? x와 y의 직접적인 관계를 물어봤는데, 얘를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이 함수식을 표현한다든지, 혹은 굳이 함수가 아니더라도, 그치? 어떤 도형의 방정식, fx, y 이퀄 0이라고 했던 이런 도형의 방정식들도 각각 x를 예를 들면 어떤 매개변수 t에 관한 식으로, 또 y도 어떤 매개변수에 관한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서 두 식을 만약에 소거시키면 이런 식이 될 거라고. 그치? 그런 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은 x는 뭐 2t 플러스 1이 되겠고, 그쵸? y는 뭐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3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자. x랑 y가 둘 다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 식은 이게 함수식으로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죠? t 값이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치? 만약에 t가 0이면은 x는 얼마죠? 1,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t가 1일 때, 그죠? 뭐 3, 1이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나? 이런 식으로 쭉 점들이 나올 텐데, 그치? 이런 점들을 쭉 연결시켜 봤더니 굳이 t 값에 관계없이 이런 점들을 xy 평면상에 찍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곡선의 개형이 대충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배웠던 함수들은 대부분의, 그치? 직접적인 xy 관계식만 물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를 통해서 도형들을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도형의 표현이 훨씬 더 다양해진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물론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식에서는, 그치? 매개변수 t를 중간에 소거시킬 수도 있겠죠. 그치? 어떻게? 예를 들면 여기서 t는 얼마입니까? 2분의 x 빼기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치? y는 사실 요 식을 잘 정리하면은 t-1의 제곱 빼기 4이긴 하잖아. 그치? 그 자리에 t 자리에다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2분의 x 빼기 1 빼기 2의 제곱 빼기 4 이렇게 치면, 그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x랑 y 간의 2차 함수식이 될 거라고. 그런데 말이야, 그치? 여기서 매개변수 자체가 이게 소거가 안 되는 놈들도 있단 말이지. 한번 만들어 볼게. x가 뭐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어. 그치? y는 뭐 t의 3승 플러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3 이런 식이래. 아, 이것도 분명 우리가 t 값에다 적당한 값을 집어넣으면 좌표가 나오겠죠. t가 0이면 1,3 나오겠고, 그치? t가 1이면 어떻게 되겠어? 3, 마이너스 3,5 이렇게 나오나? 그치? 이런 식의 점들이 찍힐 텐데, 그치? 그래프는 그릴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x랑 y의 연결 관계식을 찾기가 좀 애매해지잖아, 이거. 그치? 이거 표현할 수 있겠나? 쓰기도 못하겠는데. 아,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쓰긴 했지만. 그치? 자, 아무튼 그 매개변수로 표현하면 우리가 기존의 xy 관계식으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도형이라든지 함수식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이해되겠습니까? 이럴 때 적극적으로 활용된 게 매개변수라는 개념이 되겠다. 자, 우리가 배웠던 도형들 중에서 2차 곡선 있잖아. 지금 2차 곡선을 배우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원도 있고, 그죠? 포물선, 타원, 쌍곡선들도 있는데 걔네들도 하나같이 다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화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사실 1번이, 그치?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죠, 그치? 이용한 함수 및 도형식이라고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원도 매개변수로 표현될 수 있느냐? 그치? 첫 번째, 예를 들면은 여러분, 원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합니다. 원은 xy 평면상에서, 그치? 정의되는 어떤 도형이잖아. 원의 정의가 뭐였지 원래? 그렇지. 한 정점으로부터 이루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인데 평면에서, 그치? 얘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단 말이야. 구체적인 xy 평면상에다 표현을 했다 쳐보자. 만약에, 그치?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r인, 그치? 그런 점들은 정의식은, 그죠?
이게 동점 P라고 한다면 OP는 R 이렇게 표현해도 이것도 원의 방정식이긴 합니다. 이게 P가 동점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치? 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R인 그런 점들이구나. 그치? 이렇게 표현되겠고 이놈을 구체적인 수식으로 써봤더니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얘를 x, y라고 쓰고 그치? 어떻게 썼지? 원래는 그치? 원래는 이랬단 말이야. 그치? x의 제곱 이게 또 원의 방정식이 한데 이게 좀 이쁘지가 않아서 양변을 제곱을 해준 거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도 표현이 됐단 말이야. 그치? 이런 표현도 있겠고 우리가 곧 배우게 될 벡터에서도 그치? OP 벡터는 그치? 그냥 R 이렇게 써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지. 그치? 만약에 여기가 A고 그치? 여기가 B고 그치? 여기가 P야. 그치? 그러면 이게 A, B를 지름으로 하는 그치? 지름을 하는 원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항상 수직이 돼버릴 거 아니야. 이렇게 기울기의 곱이 수직이 될 거라고. 그치? 그래서 뭐 PA 곱하기 PA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이 있는데 사실은 나중에 벡터에서 표현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치? PB 벡터는 0 이렇게 써도 이것도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은 그치? 매개 변수로 원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매개 변수로 표현할 때는 어떤 매개 변수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얘를 한번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원이 이렇게 있고 R인데 원 위를 움직이는 어떤 동점 P가 있고 그치? OP 요게 R이 되겠고 그치? 그럼 요놈의 좌표가 x, y인데 그치? 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요 OP를 동경이라고 하거든. 동경 움직이는 바늘이라는 뜻으로 동경이라고 하는데 그치? OP가 이루는 각도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 각도를 양의 각으로 표현할 겁니다. 우리 미적투에서 삼각함수에서 배우게 될 텐데 요걸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그치? 어떤 삼각함수식이 나오겠죠. 그치? 자, 이 길분의 이 길이 여기가 h라고 합시다. 그치? 그러면 OP분의 그치? OH가 코사인 세타잖아. 그죠? 그리고 OP분의 PH는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놈의 x좌표는 그치? 요게 x좌표인데 그럼 선생님이 r분의 x가 코사인 세타네요. 그치? 여기서 요놈이 r분의 x 이렇게 나오겠고 그치? 요놈은 r분의 y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의 자치를 나타낸다면 즉 x랑 y의 연결관계식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치? x는 r 코사인 세타 그치?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해도 이것도 원의 방정식이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은 어떤 식이야? 우리가 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치? x랑 y를 요놈은 r은 상수일 테니까 세타에 관한 매개 변수를 표현한 식이라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도형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에 관한 그 매개 변수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눈여겨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구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여기 지워도 되죠, 여기는. 적어야 되나? 그러면 원인데, 그치? 저기선 중심이 원점인 원이잖아. 중심이 A, B인 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지, 그치? 중심이 A, 그림 한번 그려보자고, 그치? 이 원이 이렇게 있더래요, 여러분. 그치? 중심의 좌표가 얼마라고? A, B래, 그치? 여기서 반지름이 R인 이런 원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치? 우리가 각도를 결정할 때 이 양의 각을, 그치? 0과 90도 사이의 각도로 표현하는 게 일단은 편할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아직 그치 이 삼각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둔각의 삼각비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는 않았잖아. 미적 2에서 삼각함수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텐데 그건 그때 가서 설명하더라도 그죠. 둔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삼각비랑 일치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런 점 P는 여전히 x, y가 있을 텐데, 그치?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버리면, 그치? 요 길이가 r이 되겠고, 그치? 뭐, 그치? 요 놈은 좌표는 a고, 요 녀석의 좌표는 x니까, 그치? 요 길이는 여기서, 요 녀석의 좌표 x라면은, 여기가 x고, 여기가 a니까 요 길이는 x-a 이렇게 나오겠죠.
마찬가지 요 길이는 어떻게 된다? 그치? y-b로. 그치? 따라서 r분의 x-a가 뭐가 되죠? 코사인 세타. 그치? r분의 y-b는 사인 세타니까. 그치? 정리하면은 x는 얼마냐? 곱해놓고 넘겼더니 그치? a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그치? y는 b 플러스 r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게 전체적인 원을 따지려면 이 세타라는 것은 그치? 0에서 2파이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2파이를 아직 배우지 않았잖아. 어제 정성 문제 중에서 45도를 가리키는 각도가 얼마였어? 4분의 파이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90도는 얼마겠어? 2배니까 2분의 파이겠고 180도는 파이 360도는 얼마? 2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0도에서 한 바퀴 돌리는 이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x좌표가 뭐라는 거야? 코사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구조를 잘 봐야 돼. 알겠어? y는 사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겠지? 여러분들 보통 삼각함수 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배우잖아. 그 좌표는 x, y 이런 식으로 보잖아. 그래서 x랑 사인을 연결시키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x는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항상 코사인 좌표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 구조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원은 그랬고 그러면은 두 번째 타원도 봅시다. 타원. 이 타원은 원과 관련된 도형이거든. 원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1 때 변환을 좀 자세히 배우진 않았을 텐데 어떤 도형을 그치? x축으로 2배 늘리는 도형이 있을 거야. 어떤 이런 도형 원이 있다면 원을 x축 방향으로만 2배 늘려.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내 2배가 되겠죠. 예를 들면 반지름이 1인 원인데 x축 방향으로 2배 들면 그치? x축 방향의 길이는 반지름은 2가 되겠고 y는 그대로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찌그러진 원이지. 그게 뭐야? 그게 바로 타원이라고. 알겠습니까? 혹은 y축 방향으로도 늘릴 수 있겠죠. 근데 다시 말해서 타원은 우리가 원래 타원의 정의대로 한다면 그치? 두 정점으로부터 이루는 거리합이 일정한 점들이 자치긴 한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도형은 사실은 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타원은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 a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1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타원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생긴 구조였냐면 이걸 먼저 변환을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편한데 그치? 불편한 진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에 그래 확대랑 축소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무슨 말이냐? 그치? 확대 축소는 만약에 xy 평면상에 그치? 이런 점 x, y라는 점이 있는데 그치? 얘네들은 우리가 xy 평면상에 있는 점들은 기준은 원점이죠. 그치? 왜냐하면 원점으로부터 x축으로 얼마만큼 떨어진 점, 즉 x만큼 떨어진 점, 그리고 원점에서 y축 방향 얼마만큼 떨어진 점이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란 말이에요. 항상 기준이 되는 점은 원점이었다. 그치? 근데 이런 점을 만약에 이 점을 내가 단순하게 그치? y축 방향을 기준으로 그치? x는 요만큼 떨어져 있는데 y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그치? 요 방향으로 2배 늘리는 이런 도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그치? 좌표는 2x, y 이렇게 나온 것 같다. 그치? 그죠? 근데 이게 새로 옮겨진 점들이잖아. 그죠? 기존의 점이 있다고. 그럼 이 점이 단순하게 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만약에 뭐라 할까? 요렇게 생긴 어떤 도형 위에 있는 점이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요 점은 새로운 도형을 가리키겠죠. 왜냐하면 요 점이 이 방향에서 2배가 됐어. 그럼 요 점은 어떻게 돼 있어? 이 방향에서 2배가 되는 뭐 요런 점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요 점은 이 방향에서 2배가 되는 그치? 요런 점이 될 거 아니야. 그런 점들을 연결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그치? 걔도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겠죠.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얘는 새로운 또 도형의 식이 될 거 아니야. 기존의 점 x, y가 이루고 있는 도형의 식은 보통 f의 x, y 이퀄 0이라는 이런 식을 쓰겠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새롭게 옮겨진 점들이긴 한데 요 x는 얘잖아, 얘. 요 y도 얘랑 같은 건데 이게 새롭게 옮겨진 점이니까 새로운 점으로 표시해서 x-, y-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치?
이해되겠습니까? 다만 이 x-y-랑 기존의 점 xy 관계가 이렇게 연결된 거죠. x-는 기존의 점의 2배였고 그치? y-는 기존의 점이랑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새롭게 파란색 위에 있는 점들은 우리가 x-y-의 점들이잖아. 하얀색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x, y인데 그치? 요 x, y의 연결 관계식이 얘잖아. 그러면 요 새롭게 옮겨진 요 x-랑 y-의 연결 관계식도 하나 나오겠죠. 그럼 걔네들은 뭐 편의상 g의 x-, y- 이퀄 0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그런데 새롭게 옮겨진 도형들이니까 이렇게 쓰는데 이 도형들을 우리가 식을 표현은 이렇게 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새롭게 옮겨진 도형식은 새로운 점 x-, y- 요 식이라는 것은 요 x-랑 y-의 연결관계식을 의미하는 거잖아. 이걸 찾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기존의 도형과는 어떤 관련이 있었느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치? 기존의 요 식은 x랑 y의 연결관계식이고 혹시 새롭게 옮겨진 요 도형식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즉 x-랑 y-의 연결관계식 그걸 어떻게 찾냐 그지? 여기서 찾아보면 되지. 여기서 x는 그럼 얼마야? 2분의 x-가 됐잖아. 그치? y는 그냥 y-랑 같은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식은 요 x랑 y의 연결관계식은 알고 있어. 그치? 그러면 요 x가 얘잖아. 얘. 요 y가 얘고. 그치? 그럼 요 x랑 요 y를 여기다가 그대로 이 값으로 바꿔서 넣어줄 수 있죠. 동일한 x가 이 값이니까. 그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f의 그치? 2분의 x 다시 y 다시 이퀄 0 이렇게 나오지. 근데 요 식이 뭐야? 즉 x-랑 y- 연결관계식이지. 우리가 옮겨놓은 그치? 새롭게 구한 도형의 방정식이 얘라고. 즉 요렇게 표현된 식이 요거라고 요거.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 기존의 점 x, y가 있는 그런 도형들을 그 y축 경계로 그치? x축 방향으로 몇 배? 2배 확대시킨 도형의 식은 어떻다는 거야? 요런 식으로. 우리가 근데 여기 도형 다시라고 쓴 거는 기존의 x, y랑 구분짓기 위해서 쓴 거야. 그죠? 이것도 x 좌표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옮겨놓고 난 다음에는 새롭게 옮겨진 도형의 식은 뭐냐라고 하면 2분의 x, y 이렇게 쓰면 되죠. 굳이 다시를 계속 쓸 필요는 없단 말이야. 여기도 이제 x 좌표고 y 좌표니까. 근데 다만 얘랑은 좀 다른 식이죠. 식 자체가 다른데 이게 왜 그래서 매번 다시를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옮겨놓고 나서는 다시 떼어준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요 식이 기존의 식이랑 비교해 봤을 때 x를 어떻게 했죠? 2로 나눠줬잖아. 즉 x축 방향으로 2배 늘리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x를 어떻게 한다?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이런 도형을 이거에 근거해서 그치? y축 방향으로 3배 늘리는 도형도 있겠지. 이 점을 y축 방향으로 하나, 둘, 3배 늘려지는 그치? 이런 도형들도 있을 거냐. 그치? 이 도형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을 시켜보면 얘는 어떤 식이 나오겠어? f의 x, 얼마다? 3분의 y 이퀄 0 이렇게 나올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요걸 통해서 우리가 y는 fx라든지 그치? 혹은 f의 x, y 이퀄 0이라는 도형의 식을 잘 봐봐. x축으로는 k배, y축으로는 t배 이렇게 늘리는 도형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함수일 때는 어떻게 표현되겠어? y 대신 뭘 써야 돼? t분의 y를 쓰면 된다고. x 대신 얼마? k분의 x를 쓰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t를 양변에 곱해놓고 y는 t의 f의 k분의 x 이런 식으로 쓰겠죠. 이런 도형의 식도 마찬가지죠. x축으로 k배, y축으로 t배 이렇게 나왔다. 어떻게 한다? y는 f의 k분의 x, t분의 y 이퀄 0 이렇게 쓰겠죠. 요 구조. 자 이럴테면은 말이야 여러분 간단하게 봐봐. 요런 함수 있죠. 요렇게 y는 x의 제곱이라는 요런 2차 함수가 있었대. 2차 함수 봐봐. 여기 1 그치? 1,1이야 그치? 1,1 요 놈을 x축으로 한 2배 늘려는 도형식은 요 점을 지나는 놈이야 되겠죠. 그치? 2,1 그치? 2,1 이렇게 지나는 도형식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y는 x축으로 2배니까 어떻게 써? x 대신 뭘 집어넣어야 돼? 2분의 x를 집어넣고 이렇게 쓰면 된다고. 즉 y는 얼마다? 4분의 x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기다 2,1 집어넣으면 만족하나? 여기다 2 집어넣으면 y는 1 나오겠죠. 이해되겠어?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라고. 그러면 이거를 y축으로 2배 늘리는 도형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러면. 그치? y축으로 2배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 요 1,1이 어디로 올라간다?
1,2로 올라가는 이런 포물선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생긴 포물선. 얘는 어떻게 되느냐? y축으로 2배니까 그죠? 2분의 y는 x제곱 쓰겠고 그죠? y는 얼마다? 2x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1,2가 나오겠지. 정확하게 매치는 사실 이해되겠어? 자, 요 관계는 지금은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안 나오는데 우리가 무수히 많은 도형이나 함수식을 이걸로 해석해버리면 한 방에 그냥 풀린단 말이야.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정리해. 야, 그러면 y는 fx가 있는데 y는 3의 f의 2x 이런 도형이 있대. 얘는 어떻게 해준 거냐? 기존 도형을 해석해봐. x축으로 어떻게 해준 거야? 2분의 1배. 그치? y축으로는 3배. 알겠어? 다시 해석하면 이놈은 그치? 3분의 y가 된 거고 그치? f의 얼마지? 2분의 1로 나눠준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x축으로는 2분의 1배 해주고 그치? y축으로는 3배 해준 도형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치? 다시 해도 돼? 여러분 그 중학교 때 삼각함수에서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뭐 세타면 그치? 여기가 뭐 r일 때 그치? 이러면 얼마죠? 그치? r 사인 세타 그치? r 코사인 세타인데 우리가 이제 사인의 제곱 세타 플러스 그치? 코사인의 제곱 세타는 얼마? 1 요걸 배우고 있었죠? 기억하고 있지 이거? 기억나 안 나? 아니 안 나? 안 나? 중3 때 배웠어. 삼각함수, 삼각비. 아니, 저거는 원래 안 나와요. 네, 진짜? 학원쌤이 알려주긴 했어요. 교육과정 바뀌었냐? 맙소시.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잘 봐봐. 요게 R이고, 요게 A고, 요게 B라고 하면은, 그치? 뭐, 피타고라스에서 R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나오겠죠. 그치? 요건 알고 있잖아. 그리고 아까 배웠던 것처럼, 그치? R분의 A가 뭐죠?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그치? R분의 B는 사인 세타니까 양변을 R 제곱으로 나눠주면 1은, 그치? R분의 A의 제곱이 되겠죠. R분의 B의 제곱이 되겠고, 그쵸? 1은 얼마죠? 요 놈은, 그치? 코사인, 얘는 사인이니까, 그치? 얘 먼저 쓰자고. 사인의 제곱 세타 플러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는 되겠지, 그치?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각도에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치? 모든 각도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타원이 어떻게 원과 관련되어 있느냐면, 자, 한번 이런 원을 생각해 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a제곱이라고 하는 원을 떠올려 볼 수 있죠.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a인 원이야, 그치?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그치? 이 원을 y축 방향으로 찌그러뜨리겠대. 얼마만큼? 만약에 이 값이 b라고 해보자. b. b는 a의 한 반 정도 되는 대충 이런 값인데, 그치? 이 도형을, 그치?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 값이 b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준 거냐? a 값에다 뭘 곱해줘야 b가 되냐? a분의 b를 곱해줘야 되죠. 모든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의 좌표에다가 y축 방향을 어떻게 해준 거야? a분의 b배 해줬대. y축 방향으로. 그러면 도형이 나오겠죠. 그치? 요 점은 요 점이 되겠고, 그치? 요 점은 뭐 대충 요 점이 나오겠고, 그치? 요 점은 뭐 요 점이 되겠고, 그치? 요 점은 요 점이 될 거라고, 그치? 그런 식으로 점들이 찍히겠죠. 그치? 그치? 쭉 연결시켰더니 요런 식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쪽도 그러겠죠. 이쪽도, 그치? 이런 도형이 나오더래. 타원인데, 그치? 찌그러진 도형. 그럼 이 도형식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y축으로 a분의 b니까 기존의 y를 뭘로 바꿔줘야 돼? 새롭게 옮겨지는 도형이니까. y식, 요 y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되냐 이거지, 그치? y를, 그치? a분의 b로 나눈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좀 정리를 하면 그치 b분의 ay로 전환시키면 되겠네. 그럼 기존의 요 도형을 그치 요 노란색 도형은 어떻다고? x의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a를 쓰면 되겠죠. 그치 b분의 a의 y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 a 제곱 y은 a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양변을 a 제곱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치 a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 이런 식으로 타원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원과 타원의 관계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 원의 방정식이 위해서 그치 요 각도가 만약에 세타일 때 말이야. 그치 요 점의 좌표는 그러니까 요 길이는 a였으니까 그치 요 점 p는 그치 새로운 p-로 옮겨졌을 텐데 그치 p라는 점의 좌표는 a 아까 배웠던 대로 코사인 컴마 a 사인 세타였겠죠. 그치? 근데 새롭게 옮겨진 요 도형에 있는 요 점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노란색으로 표현합시다. x좌표는 요 점과 요 점이 똑같죠. x좌표는 똑같으니까 뭐겠어? a의 코사인 세타인데 그치? y좌표는 어떻지? 요 점을 a분의 b배 해주면 되겠죠. 즉 a 사인 세타 곱하기 얼마라고? a분의 b배 했던 거지. b의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요 값을 실제로 여기다 집어넣어도 만족하냐? 집어넣어봐. 그럼 뭐가 되냐 이건?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지. 요놈 집어넣으면 사인 제곱 세타 합은 1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뭐랄까 타원의 매개 변수식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정리해둬야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타원식만 딱 주고 나서 이럴 거 아니야. 야 이런 식 매개 변수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 그럼 요 세타가 뭐지? 라고 물어본다면 보통 이렇게 표현된 이런 의미의 점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그치? 이 점의 좌표 x좌표는 얘, y좌표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 나서 보통의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요 각이 세타겠구나 이렇게 착각한다고. 그 각이 세타가 아니죠. 그 세타는 원에서 봐야 되는 거야. 알겠어? 요거 세타가 아니라는 거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응? 자 아무튼 타원은 이런 식으로 표현됐고 그러면 타원도 중심이 그치? 뭐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된 이런 타원식이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은 a 제곱에 그치? x 빼기 m의 제곱 플러스 그치? b의 제곱에 그치? y 빼기 n의 제곱은 1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매개변수 어떻게 되느냐? 그치? x는 어떻게 나오죠? m 그치? x축은 n만큼 같잖아. 그치? 그다음에 a 코사인 세타 그치? y는 그치? n 더하기 b 사인 세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도 세타의 범위는 어떻다? 2파이 이렇게 나오겠지. 다 됐나? 이제 빨리 합시다. 시간이 너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치? 세 번째 쌍곡선은 어떻게 되느냐? a제곱분의 x의 제곱 빼기 b의 제곱분의 y 제곱은 1 혹은 뭐 여기가 혹시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에서는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여러 공식 중에서 이런 것이 있어. 추가적으로 그치?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의 제곱 세타는 1 이런 식도 있겠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라는 이런 식도 있고 그 다음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는 이런 식도 있단 말이야. 삼각함수에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요 식은 쌍곡선은 요식을 쓴 거야. 요식을. 요식. 어떻게? 시컨트 제곱 세타 빼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어떻게 된다고?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 부분을 그치 시컨트로 만들고 요런 걸 탄젠트로 만들면 되겠죠. 그치? 즉 a분의 x가 시컨트면 시컨트 제곱이 되겠지. 이러면 그치 b분의 y가 탄젠트면은 그치 탄젠트 제곱이 돼서 1이 될 거 아니야. 이 식을 이용해서 그치 따라서 x는 어떻게 나온다. 그치 a의 시컨트 세타. 그치 y는 어떻게? 그치 b의 탄젠트 세타.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요 세타를 기하적으로 설명을 또 해줄 수 있는데 책에는 아마 설명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거는 선생님이
삼각함수에서 미적투에서 삼각비 할 때 실제로 이 부분을 그리는 것들은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일단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전혀 문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학생들 요거 다 외우고 있냐? 3개? 어우, 대단한데. 자, 이 정도 표현하고, 그러면 두 번째는 매개변수 미분법이 나오겠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거 봅시다. x는 2t 플러스 1이고, 그치? y는 뭐 t의 제곱. 간단하게 이렇게 나가자, 그치? 이렇게. 요런 매개변수식이 있더래. 요놈을, 그치?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매개변수를 소거시킬 수 있는 구조잖아, 얘는. 그죠? 그러면은 x 빼기 1을 2로 나눈 놈이 t니까, 그치? 집어넣으면 y는 2분의 x 빼기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이때 t가 만약에 1일 때의 값은 얼마냐? t 1 집어넣으면은 3,1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놈의 t 값에다 일일이 숫자를 집어넣어서 점들을 찍으면은 이런 곡선의 개형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여기 1이 나오겠고, 그죠? 이런 식의 곡선의 개형이 나오겠죠.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3,1이라는 점이 여기 있겠죠. 그럼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있을 거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 우리가 이 요식에서 바로 찾을 수도 있지. 요식에서. y' 얼마입니까? 그치? 2가 앞으로 떨어지겠고, 그치? 2분의 x 빼기 1이고, 속미분 얼마? 2분의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다? 그냥 2분의 x 빼기 1이 그치? 나오는데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얼마야? 1 나오겠죠. 그치? 요놈의 기울기 m은 1 나올 거라고. 이해되겠습니까? 즉, 이 상태에서 그치? dy dx인데 점의 좌표가 지금 여기는 얼마야? 1 집어넣으면 3,1일 때의 미분계수는 얼마라고? 그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요걸 계산할 때는 매개변수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미분을 했지. 그럼 얘네들 매개변수로도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보자고. 알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야 되느냐? 요식을 봤더니 요식은 그치? x가 t에 관한 함수식으로 나와 있잖아. y도 t에 관한 함수식으로 나와 있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dx, dt를 계산할 수 있겠죠. 즉 t에 관한 x의 변화율을 볼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t에 관한 y의 변화를 보고 싶은 거지. 그럼 저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dx, dt는 얼마가 되죠? 2 이렇게 나오겠지. 마찬가지로 그치? dy, dt는 얼마다? 2t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dy, dx잖아. 그러면 dy, dx는 요식을 요식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이런 거, 그치? 다시 말해서, 그치? dy, dt를, 그치? dx, dt로 나눈 값이 될 텐데, 그러면 약분돼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치? 그 값은 계산하면 얘는 2t, 2분의 2t니까, 즉, t 값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 우리가 요 3,1이라는 요 값은 t가 1일 때의 값이죠. 그치? t1에 해당되는 점들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는 그 점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찾았고, 근데 이 도함수를 봤더니 얘는 t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죠. 그치? 끝났는데 사실은 t가 얘잖아. 그치? 얘를 2분의 x 빼기 1로 바꿀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일치한다는 사실 이해되겠냐? 아니면 t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나와? 그치? dy, dx, t는 1을 집어넣으면 얼마다? 1. 동일한 값이 완성이 되겠죠. 그치? 일치한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을 했단 말이야.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럼 선생님 뭐하러 그치? 이렇게 바꿔서 합니까? 그냥 요거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볼 수 있는데 내가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들이 직접적으로 소구가 안 되는 함수들도 있잖아, 도형들. 그럴 때는 미분계수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지. 그지?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이거라고. 이해되겠어? 자, 일단 필기 먼저 해. 그러면 이제 소구가 안 되는 값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를테면은 x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그치? y는 뭐 t3승 플러스 2t의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잡아놨대, 그치? 이거 소구가 안 된단 말이야. 하지만 t값에다 숫자를 막 집어넣을 때마다 x좌표, y좌표가 형성되기 때문에 xy 평면상에 어떤 도형을 그리겠지, 얘네들이. 그지? 그러잖아. 만약에 t가 0이면 얼마야? 1,49, 그치? t가 1이면 얼마야? 그치? 3,10 이런 식의 점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1,4, 그치? 그 다음에 뭐 3,10 이런 점들이 나오겠지. 모양은 모르겠지만 어떤 곡선을 그릴 거라고, 얘네들이. 그치? 그럼 그럴 때, 그치? 만약에 이런 1,4라는 지점에서의, 그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매개 변수를 소거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치? y = fx 구조로 못 만들잖아. 그럴 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혹은, 그치? 요 점을 지나는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 물어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3번이 그 접선의 방정식이란 말이지. 그치? 어떻게 구하지? 일단은 t에다 1을 집어넣어보자. 1을 집어넣었더니 구체적인 값은 얼마다? 1,4라는 점을 지날 거라고. 그럼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요 점에서 이제 기울기만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기울기는 어떻게 찾냐고. 저기서 dx, dt는 얼마다? 그치? 2t 플러스 1이 나오겠고, 그치? dy, dt는 얼마다? 그치? 3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 이렇게 나왔네, 그치? 따라서 dy, dx는 얼마다? 그치? 계산했더니 약분하지 마, 그냥 냅둬, 그치? 3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인데, 그치? 우리는 t가 1일 때의 값이니까 그때는 얼마야? dy dx, 그치? t = 1일 때인 값은 1 집어넣으면 되겠죠? 얼마? 3분의 10 이렇게 나오겠죠. 아, 기울기가 3분의 10이고 1,4를 지나는 거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온다? 그치? y는, 그치? 3분의 10에 x 빼기 1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그치? 이거 지우지 말고 요것만 지우면 될 것 같아, 그치? dy, 그치? dx, t는 0일 때는 얼마지? 3. 그치? 따라서 요것만 지우고, 그치?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다? y는 3에, 그치? x 빼기 1 플러스 4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오늘 4단은 다 끝내겠지, 그치?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뭐 문제 2개 남았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또 이제 그 개념 확정하기에 101페이지에 사이클로이드가 나오잖아, 그치? 서울대학교 구술 면접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사이클로이드. 사이클로이드가 있고, 이 사이클로이드를 변형시키는 도형도 있어. 이러면은, 그치? 사이클로이드는, 이 사이클로이드 이거 겁나게 유명한 도형이거든? 여러분들이 그 구글 검색해서 사이클로이드 뭐 검색하면은 그 사이클로이드의 역사와, 그치? 배경, 그리고 응용되는 내용들이 아마 상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사이클로이드를 처음에 저걸 제일 먼저 연구를 시작한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들어봤어. 확통에서. 혹시 여러분들 그 에세이집 사랑의 팡세라고 알아? 모르지, 그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야. 파스칼. 그치? 파스칼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천재지, 그치? 그 당시 보면 또라이지, 그치?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하지?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수학을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수학적 센스가 엄청나게 뛰어난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당시에는 과외라 그래, 그치? 지금으로 보면 어떤 개인 교습을 했는데
선생님이 얘를 가르쳐 봤더니 뭘 하나를 가르쳐 주면 얘가 거기서 확장시켜서 한 3-4가지를 막 떠올려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대단하다고. 얘가 뭐 몇 살 때 뭐 아주 어렸을 때 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면 작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우리 평각이 180도잖아. 그치? 삼각형의 세각을 더하면 평각과 같아진다는 걸 보여준 거야, 걔가. 아무튼 기발한 그런 발상들, 수학적인 센스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얘가 또 투철한 기독교인이었어, 크리스찬. 근데 수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학문 체계를 갖추긴 하지만 사실은 수학을 연구해 보면은 우리가 그 뭐 에디슨 있잖아요, 발명왕 에디슨. 어떤 도구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발명이라고 하죠. 그치? 인벤트라는 표현을 쓸 텐데 수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소수의 성질이라든지, 그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정수의 성질, 그치? 우리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발명한 거냐? 아니지. 사람들이 찾아낸 거야. 그치? 이미 존재하던, 그치? 어떤 신의 영역이었겠지.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어떤 그냥 막 창조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아주 어떤 정교한, 그치? 신만의 그런 섭리로 만들었을 텐데 이 미개한 인간들이 점점 그걸 발견해 나간 거잖아. 과학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파스칼도 그런 생각을 했어. 자기가 수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로 자기가 미천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야. 더 정진했겠지, 그치? 그래서 더 많은 걸 발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파스칼의 삼각형의 원리도 찾아냈는데 말이야. 얘가 한 번은, 그치?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 다리 있지? 다리에서 굴러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거의 죽다 살았지. 죽다 살았는데 며칠을 앓고 걔가 이제 회복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죠? 우연한 사고겠지. 근데 이 또라이 같은 놈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가 점점 수학을 연구할수록 신의 영역에 다가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나한테 이런 벌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한 거야, 실제로. 진짜야. 그래가지고 걔가 20살 되던 해부터 수학을 아예 안 했어. 아마 걔가 계속했으면 우리가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겼을 수도 있겠지, 그치? 어마어마한 발견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안 했는데 이놈이, 그러니까 소심쟁이였어, 겁쟁이였어. 내가 큰일 나겠다. 내가 더 하면은 하나님한테 천벌 받겠다. 나한테 경고하신 거 아닐까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 당시 걔가 17세기인가 그럴 거야. 17세기인가. 정확한 연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해 있지 않았잖아. 그 당시 사람들도 치통이라는 것이 있었겠죠. 충치 같은 거. 그치? 그럼 어떻게 했겠어? 마취 안 하고 뽑았겠지. 겁나 아플 거 아니야. 그치? 진짜 대장간 가서 막 뽑고 그랬대, 옛날에는. 대장간 가서, 벌린 다음에 이 벤치 있잖아. 벤치를 잡고 이거 뽑아낸 거야. 아무튼, 사랑인지 충치인지 모르겠는데, 치통을 앓고 있었어, 얘가. 이 지독한 치통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얘가 잠시 수학을 했어. 또라이지. 남들은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다른 걸, 그치? 마취하는 무언가를 찾던가, 그치?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자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거야. 자기가 어떤 수학을 연구할 때는 정말 거기에 몰입하게 되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한테 금지하셨는데? 잠시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걔가 그때, 그치?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사이클로이드 곡선입니다. 그래서 가끔 나와 인류 역사에서 치통이, 그치? 인류 역사에 기여한 공로가 바로 사이클로이드라고.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뭐냐면은 일단은 발생 자체는 좀 단순합니다. 그 수레바퀴를 있잖아. 떠올려 볼 수 있죠. 수레바퀴. 이렇게 생긴 바퀴가 있는데, 그치? 수레바퀴 한 끝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질을 하나 달아놓고, 그치? 형광물질을 한번 해보자. 형광물질. 그 다음에 암실에서 이 수레바퀴를 이렇게 굴려. 이렇게 굴려갈 거 아니야. 그때, 그치? 형광물질이 이게 수레바퀴 위에 있으니까 같이 움직이겠지. 이렇게 가지 않겠죠. 수레바퀴가 옆으로 좀 굴러가면은
이런 식으로 수레바퀴가 잡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요 지점이 요 지점은 아닐 거 아니야. 요만큼 맞물려 올라갔으니까 한 요 어딘가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때 그 궤적을 따라가면 말이야. 요 놈이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다. 이렇게 점을 찍고 다시 또 이렇게 점을 찍어. 이 곡선의 이름이 사이클로이드라고. 우리가 매개 변수로 만드는 것들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과정들도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요 기하 벡터라는 것이 교육과정상 언제야? 거의 끝판왕이란 말이야. 이과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적분 1 그리고 뭐 미적 2? 미적 2의 삼각함수를 배우면은 사실은 매개변수를 우리가 찾을 수도 있어 지금. 지금은 아직 배우는 학생들도 있지만 안 배우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는 거는 내가 미적분 2 할 때 설명을 해줄 텐데 아무튼 이렇게 궤적이 나오거든. 그럼 요 곡선 이름이 사이클로이드인데 이게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곡선이 물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곡선이야. 예를 들면은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매 있잖아. 매가 하늘에 이렇게 걔는 그 매가 되게 멋있지 않냐? 다른 새들은 막 이렇게 죽어라고 날개짓해야 떠 있는데 매는 어때? 상승 기류를 딱 타고 있잖아. 그냥 이렇게 날개만 벌리고 있는데도 하늘에 이렇게 붕 떠 있지. 멋있지 않냐? 아무튼 매가 이렇게 떠 있는데 매의 시력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인간의 시력이 지금 보통 좋은 사람들이 2.0 나오잖아 주변에. 2.0도 되게 드물죠. 그지? 그런데 매의 시력은 보통 평균 15야. 15면 어느 정도냐면 말이야. 저기 그 41타워 있지? 저기 목동 구장 있지? 41타워에서 레스토랑에서 밥 먹으면서 저 목동 구장을 딱 보면서 저 야구 선수의 얼굴을 알 수 있는 거야. 어느 정도인지 알겠냐? 다시 말해서 매는 지상 한 500m 상공에 떠 있다가 들판에 있는 요만한 생쥐 있지. 그걸 보고 매가 어떻게 했어? 사냥하러 내려가지. 사냥하러 내려갔는데 매가 어떻게 이렇게 내려가냐? 이렇게 내려가면 꼬꾸라치 땅이 박힌단 말이야. 매가 어떻게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지. 이렇게. 그지? 이 궤적이 바로 사이클로이드 곡선이야. 근데 왜 이렇게 내려가냐면 이렇게 내려가면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만약에 설치류만 잡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잖아. 제일 빠른 게 이 직선이 아니고 이 곡선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 물리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뭐냐면은 뭐지? 그치? 예를 들면 이렇게 빗면이 있어. 빗면. 그치? 빗면을 만들어 놓고 물체를 공을 하나 이렇게 굴려봐. 그럼 이렇게 굴러가서 바닥에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요 놈을 요 과정을 저 곡선을 이렇게 연결시켜 놨어. 여기다가 공을 놓고 하나는 공을 이렇게 떨구고 하나는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궤적을 따라 떨궜대. 그러면 과연 지상에 가장 빨리 떨어지는 공이 뭐냐? 사이클로이드 곡선이야. 알겠어? 이 곡선을 타고 떨어진 놈이 얘보다 더 빨리 여기에 도달하게 된다고. 그래서 최단 강화 곡선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사이클로이드 곡선. 그리고 또 희귀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공과 요 곡선을 타고 혹시 여기에 있는 공과 여기에 있는 공을 얘를 여기서 떨구면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지. 얘를 떨궜을 때 시간, 얘를 여기서 떨궜을 때 시간이 다 같아 또.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시곡선이라는 용어도 쓴다고. 아무튼 그치? 가장 빠르게 하강할 수 있는 곡선이 또 사이클로이드 곡선이기 때문에 매가 이렇게 잡아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조상들 중에서 우리 한국의 전통 가옥 중에서 기와 있지, 기와. 기와 되게 한국적인 아름다운 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게 단순하게 아름다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와는 뭘로 만들었지? 흙을 구워서 만들었잖아. 여러분들 흙이라는 것은 그치? 미세한 공간이 있겠죠. 그치? 구멍이 있어서 만약에 흙으로 만든 도자기, 거기는 니스칠을 하지. 일종의 그치? 코팅을 하는데 만약에 코팅을 안 한 원시인들이 쓰는 흙으로 만든 도자기에다가 우리가 물을 담아놓고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물이 새겠지. 그치? 기와도 그럴 거 아니야. 기와도 우리가 기와집 같은 경우도 물이 그 지붕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은 흡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젖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 기와를 단순하게 평면은 만들지 않고 어떻게 돼요? 곡선으로 만들었잖아.
그 곡선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알겠습니까? 물론 우리 조상이 정말 정밀하게 그 곡선을 계산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이클로이드 곡선으로 밝혀졌습니다. 참 신기한 곡선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대학교 올라가면은 또 아마 물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한번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미분방정식을 통해서 이 곡선식을 이렇게 나타나는 최단 강한 곡선이 되는 이유, 등시 곡선이 되는 이유들을 여러분들 대학교 때 배우게 될 겁니다. 아무튼 사이클로이드 곡선도 이런 식으로 매개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아무튼 내가 이 정도 설명을 했는데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좀 변형한 놈들이 있어. 그치?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번에는 그치? 이 안에 그치? 요만한 이 반지름의 4분의 1 되는 원을 이 원 안쪽을 타고 돌리면서 만들 수 있지. 그치? 그럼 요 놈의 궤적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요 놈의 궤적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런 식으로 그치? 요런 식으로 회전 표창처럼 나오기도 한다고. 안쪽으로 도는 요런 곡선을 하이포, 그치? 하이포 사이클로이드라는 용어를 쓴다. 그리고 이 원의 바깥쪽으로 도는 원들도 있겠죠. 그치? 그놈들은 그치? 뭐 요런 식으로 돌게 될 거라. 궤적이. 그치? 요런 놈들은 바깥쪽이니까 에피. 사이클로이드. EPI인가 그럴 거야. 에피 사이클로이드라는 용어로 나오겠고 이 값이 반지름의 크기에 따라서 곡선의 궤적이 또 달라진다고. 서울대학교에서 구술 면접에서 그치 하이퍼사이클로이드 이 4분의 1짜리 회전 표창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아무튼 이런 궤적들은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 이제 매개 변수를 갓 배우는 단계에서 지금은 쓸 필요는 없겠고 1년 후쯤에 그치 겨울방학 때 심화로 이런 내용들도 한번 다 다뤄보고 혹시 이 곡선의 궤적의 길이라든지 이 아래 면적들도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다 계산할 수 있거든. 그건 그때 다루도록 하겠다. 참고로 필기만 해도 수학사에 되게 재미난 일들도 많습니다. 그 인도의 수학자 라마누잔이라는 사람이 있어. 1900년대 사람인데 20세기 사람이지. 수학 겁나 잘했거든. 근데 걔는 또 그런 얘기를 해. 걔가 그 어떤 문제를 연구해서 만들어서 수학자들한테 던졌더니 아무도 못 푸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잠깐 다뤄봤을 법한 문제도 있기도 해. 무한급수랑도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사람들이 나중에 당신이 이런 발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인도는 인도는 신들이 겁나게 많잖아.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되게 많다고. 대략 한 추정하기로는 20여만 명들의 신이 있대. 아니 근데 그게 또 많은 건 아니겠지. 인도 인구가 얼만데. 그치? 한 7, 8억 하잖아. 20여만 명의 그 신들이 있는데 그 라마누잔이라는 사람도 자신이 모시는 신이 있는데 말이야.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자기는 항상 잠을 자면은 꿈속에 그 신이 나타나서 자신한테 수학을 알려준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황당무계하잖아. 아니 그냥 가끔 우스갯소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수학자들만 모여있는 공식 석상에서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또라이 새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냐. 그치? 그러면서 이상한 함수식을 얘가 딱 던져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푸는 거야. 나중에 걔가 설명을 해주면 그때는 이해해서 하는데 아니 도대체 당신 그거 어떻게 생각했냐 했더니 어젯밤에 그 신이 나와서 자신한테 이걸 설명해 줬다는 거야. 되게 진지하게.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어. 참 세상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자 이제 문제를 풀고 연습 문제도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오늘 이 부분을 수업을 마무리하면 되겠다. 자 뭐 예제 6번
매기변수 t로 나타낸 함수에서 dx, dy를 다음 식으로 구하시오. 너무 쉬운데 1번은 패스합시다. 아까처럼 하면 되겠고 2번을 풀자. 2번. x는 t 더하기 t분의 1이 되겠고 혹시 y는 t 빼기 t분의 1. 왠지 소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이거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냐? t를 소거시킬 수도 있겠지.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면 적절한 상수 처리만 하면 그치? x제곱과 y제곱에 관한 식이 나오겠지. 근데 그러지 말고 여기서 dy dt는 얼마냐? t로 소거시켰더니 1 플러스 그치? t 제곱분의 1 이렇게. 아 근데 이걸 또 안 배웠잖아. 요거 미분하는 거 안 배웠지. 그치? 분수함수 미분하는 거 안 배웠잖아. 젠장. 아, 참 막히네. 분수함수 미분 어떻게 해? 그냥 t 마이너스 그래, 그래도 돼. 우리가 그치 x의 n승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n의 x의 n-1인데 요게 꼭 자연수일 필요는 없거든. 요게 어떤 수까지 가능하냐면 실수도 돼, 실수. 심지어 그치 유리수 그러면 음의정수 다 되겠죠. 그치? 그래서 x분의 1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x의 마이너스 1승을 미분하면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1이 뚝 떨어지겠고, 그치? x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와서 얼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마찬가지로 그치? dy, dx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데 여기는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따라서 그치? dy, dx는 어떻게 된다? 그치? 저걸 나눠줘. 이게 뭐야? 여기 x 아니야? 여기 x, 그치? 여기. 거기 y. 아니. 그렇지. 어? 이게 x야, x. y고. 그치? 미분하면 이놈이 마이너스가 생겨서 얘 플러스가 된 거라고. 그래서 1 마이너스 그치? t제곱분의 1 플러스 t제곱. 양변에 t제곱을 써주면 그치? t제곱 빼기 1분의 t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단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치? t는 풀마 1은 아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 7번을 봅시다. 자, x는 1-t분의 1 플러스 t. y는 1-t분의 2에 대해서 곡선 위의 점 마이너스 3,-2에서의 접선을 방정식을 구하시오. 야, x좌표가 언제 3이 되냐? 마이너스 3이 되냐고. 그치? y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을 빠르게 찾는 게 낫겠다. 그치? t에다 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t에다 또 2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3이고. 아, 요점은 t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 t가 2였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요점을 지나면서 그때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네. 야, 미분했더니 얼마야? 그치? dy, dt는 그치? 요놈 미분하면 되죠. 요놈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2에 그치? 1-t에 마이너스 1승 요런 상태에서 미분한다고 봐. 알겠어? 그러면은 저 얼마야 그러면 1-t의 제곱분의 2 마이너스 2 곱하기 속미분 마이너스를 나와서 그죠? 1-t의 제곱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 아, 이걸 미분하면 그렇게 된대.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써? 마이너스 떨어져서 그지? 1-t의 마이너스 2승 속미분하면 얼마냐? 속미분 마이너스를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dx, dt는 어떻게 된다? 그치? 아이 젠장. 그래. 분수함수의 민법? 고밤수의 민법을 쓰면 돼, 여러분. 고밤수의 민법 알죠? 그치? UV를 미분하면 어떻다고? U'(V) 더하기 UV'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쟤는, x는 말이야 1 플러스 t랑 그치? 1-t분의 1을 곱했다고 보면 되는 거야. 얘 한 번 미분하고 얘. 그치?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 원래는 그 분수함수의 민법은 또 미적 2에서 배우긴 할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쟤는 얼마야? 1-t의 제곱분의 1-t 더하기 그치? 빼기지, 빼기. 그치? 1 플러스 t의 저놈 속미분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네. 좀 얼마지? 2가 나오네. 그치? 1-t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어? 뭐야? 왜 같지? 맙소사. 이게 왜 같냐면은 이거 봐봐.
1-t분의 요놈은 -1 플러스 t 플러스 2지. 그럼 계산하면은 그죠? -1 더하기 그죠? 1-t분의 2란 말이야. 요거 미분하면 얘는 없어지고 요거 미분하면 똑같은 식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값은 얼마다고? dy dx는 얼마다? 항상 1이 나오겠네. 접선의 기울기 1이고 요점을 지난댔으니까. 그럼 y는 그치? x 플러스 3 빼기 2니까 그치? y는 x 더하기 1. 얘가 나오나? 맞나? 그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예제 5번과 6번에, 6번과 7번에 있는, 뭐 해봐야지, 그죠? 숫자 바꾸기들만 빠르게 풀어봐, 한번. 숫자 바꾸기 6-1번과 7-1번 빠르게 풀어봅시다. 그래? 그럼 연습 문제에서 질문할 거면 좀 받아봐야 되겠다. 몇 번 질문할 거야? 불러봐. 몇 번? 6에 3번? 아니, 여기서? 그리고 또 연습 문제까지 다 풀었다며. 9번. 또 13번. 이해도 함수구나, 다. 또 19에 2번도 마찬가지야. 나머지는 됐어? 이 6-3번 이거 역함수의 미분법을 배워야 되는데 미적투의 내용인데 일단 넘어가. 아니 근데 역함수의 미분법을 알면은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야, 다 됐나?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설명을 좀 해줄게. 숫자 바꾸기 문제는 그렇게 풀면 되겠어, 그치? 여기 개념 넓히기 6-3번을 한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3분의 파이가 65죠. 그렇지. 그러니까 파이가 180도야. 걔를 몇으로 나누면 되는지 생각하면 돼. 자, 설명할 테니까 잘 봅시다. 이거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일단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까지만 설명을 해줄게. 자, 역함수와 관련된 내용인데, 역함수는 원래 함수랑 어떤 기하학적인 성질이 있냐? 그렇지, y는 x란 직선 대칭이 되어 있단 말이야. 역함수의 민법은 미적투에서 상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잠깐 살펴보면 말이야. 만약에 이렇게 생긴 y는 fx가 있더래. 그럼 요놈의 역함수면은 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는 곡선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편의상 뭐 요렇게 되는 놈이라고 합시다. y는 f 인버스 혹은 그냥 gx 이렇게 쓰자. 얘가 이제 f 인버스 x라고. 그랬는데 그럼 원래 함수가 만약에 어떤 점, 요런 점 a, b를 지난다고 쳐보자. 그치? 그러면 이 곡선은 이 대칭되는 점이 또 나오겠죠. 요 점의 좌표는 뭐겠어? b, a겠지. 그치?
그래서 요 놈을 식으로 쓰면은 A, B가 이 곡선 위에 있으면 FA가 얼마라는 거야? B라는 뜻이죠. 요게 이 위에 있으면 그치? GB가 얼마라고? 그치? GB는 A라는 식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 식을 보고도 바로 찾아야지. 아, 거꾸로 그치? 여기다 합성을, 역함수를 합성시켜버리면 그치? G를 합성시켜버리면 G의 FA는 GB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G랑 F는 역함수 관계니까 요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GB는 A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식으로도. 그리고 요점에서의 기울기도 있겠지, 그치? 요점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한번 그려봅시다. 대충 빠르게 그렸더니, 그치? 여기서는 요렇게. 편의상 원점을 지난다고 한번 잡아보자고. 그러면 이 접선도, 그치? 이 곡선 자체를 이렇게 대칭시켰으니까 이 곡선에 딸린 이 점에서의 접선도 요 점을 지나겠죠, 이렇게. 이해되겠어? 그러면 요때의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원점과 요 점을 연결했으니까, 그치? 요 사각형을 보면 되겠죠. 요 길이가 얼마지? A고 요 길이 B니까, 그치? 여기서 F'A가 얼마가 나오겠어? 여기다. 그치? F'A는 얼마라고? A분의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분의 B 대신에 그냥 M이라고 씁시다. 저놈의 기울기.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있겠지. G' 뭐라고 쓰죠? G' B. 요 점에서의 기울기니까. 그치? 걔는 얼마냐 이거지. 자, 봐봐.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사각형을 그려버리면 요 삼각형이 얘지, 얘. 그치? 합동이잖아. 그죠? 그러면 요 놈이 이제 여기가 요 길이가 B고 요 길이가 A였으니까 요 길이도 그치? 요 길이가 B고 요 길이가 A였겠죠. 그럼 얘의 기울기는 얼마냐? B분의 A가 되죠. 요 놈의 기울기. 요 놈의 기울기는 A분의 B. 어떤 관계야? 역수 관계가 되겠지. 그래서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M이면 요 점에서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M분의 1이 된다는 역함수의 미분에서 되게 중요한 성질이야, 이게.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보여줬는데 식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어. G랑 fx가 역함수면은 이거 합성하면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걸 합성하면서 미분법, 양변을 x에서 미분해봐. 어떻게 되죠? G'의 fx 나오겠고, 그치? f'x는 얼마?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x에다가 a 집어넣어봐. 그러면 G'의, 그치? fa 곱하기 f'a는 얼마? 1인데 fa가 뭐였지? b잖아. 그럼 집어넣으면 뭐겠어? G'B 곱하기 F'A의 곱은 얼마다? 1이라고. 그래서 역수관계가 나온다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성질은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고 6-3번 문제를 보면 말이야. 매개 변수로 표현됐는데 x는 2t 플러스 1이고 y는 t의 3승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인데 이걸 뭐 t를 소거시킬 수도 있겠네, 이 문제는. 그치? 근데 굳이 소거시키지 말고 보자고. y는 fx를 할 때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합시다. G'E의 값을 구하래. G'E. 그럼 우리가 y는 fx랑 그치? y는 gx의 관계는 서로 역함수 관계지. G'가 얼마인지 모르지 지금. G'가 만약에 k라고 합시다. 그럼 fk는 얼마야?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되겠어? 이게 x좌표가 k일 때 y가 2라는 거죠? 이게 언제 2지? t에다 뭐 집어넣으면 2가 되냐? 1 집어넣으면 되겠네? 아, t가 1일 때. t 1 집어넣으면 좌표는 얼마야? 3,2가 나오나? 그치? 그럼 이게 얼마였다는 거야? 이게 3이었다는 거죠. 그치? 이게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죠. t는 얼마라고? 1이래. 그럼 요 점에서 미분계수 있겠지. 즉 F'3을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dy, dx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여기다 t를 뭘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요 값이 나오겠지. 나오겠지. 그놈의 역수가 이 값이라고. G'2가 되는 거라고. 찾을 수 있겠어. 이 정도만 설명해도 되겠지. 자, 이제는 그 또 연습 문제에서 질문으로 나온 문제가 공통된 특징이 이계도함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풀면은 좀 막힐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을 쌤이 한번 해결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고계도함수라는 용어를 쓰겠다. 우리가 이제 뭐 dy, dx
미분한 거잖아. y를 x에 관해서 미분한 거라고, 그치? 요식. 혹은, 그치? f 프라임 x. 혹은 dx의 f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혹은 y 프라임. 이런 식으로 쓰겠죠, 다. 통상적으로 미분한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이제 y는 x에 관해서 미분, 이럴테면은 말이야, 그치? fx가 x의, 그치? 세제곱 이렇게 나왔대. 요거를 x에 관해서 한번 미분하면 뭐가 되죠? f 프라임 x가 되고 얼마예요? 그치?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것도 하나의 함수니까 얘를 또 미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또 미분한다는 건 어디에 관해서 미분한다고? x에 관해서 미분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뭐라고 쓰겠어? f 두 번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치? 그러면 6x가 되겠죠. 그치? 또 미분할 수 있지?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세 번 미분했다는 뜻으로 세 번을 쓰거나, 그치? 혹은 이게 네 번 쓰면 좀 계속 쓰기 뭐하잖아.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쓰냐면, 그치? 가로 열고 3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아, 세 번 미분했구나. 이런 뜻으로.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미분할 수 있는 함수들도 있을 거라고. 지수함수는 무한 번 미분할 수 있는데, 그치? n번 미분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쓴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놈을 뭐라고 한다? n개 도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개 도함수는 그치? 여러 번 미분한 도함수를 이야기하는 식이야. 이개 도함수. 이개 도함수는 요렇게 식은 쓰는데, 자 봐봐. 우리가 어떤 함수를 미분한다는 이 과정은 그치? y는 fx라는 놈을 그치? 내가 x에 관해서 미분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요 놈을 그치? y 프라임 이렇게 쓰기도 하지. y 프라임이라는 것은 x에 관해서 미분했다는 뜻이니까, 그치? 잘 봐봐. 이거는 어떤 요 값을 x에 관해서 미분하겠다는 뜻이잖아. 만약에 x가 오면은 그냥 1이 돼버리는 거고, 그치? y가 오면은 어떻게 약분이 안 되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분할 대상을 여기다 쓰고 어떤 변수에 관해서 미분한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얘를 한번 미분을 했어. 그치? y 프라임이 나왔지. 그치? 얘를 또다시 x에 관해서 미분하겠다는 뜻으로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써야 되겠죠. dx 자리에다가 여기다 뭘 써야 되겠냐? 얘를 써야 되겠지, 얘를. 근데 y 프라임의 정식 용어는 이거잖아. dy dx잖아. 그치? 그럼 요 자리에 뭐가 와야 된다고? 요 자리에 dy dx를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치? 그런데 써봤더니 이렇게 쓰는 게 불편하잖아. 그럼 dx를 어차피 미분한 놈을 또다시 x로 한 번 더 미분했다는 뜻으로 우리가 dx의 제곱을 쓸 수 있는데, dx를 두 번 했다는 뜻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제곱을 표시했어. 수학자들이. 그리고 y라는 값을 두 번 미분했지. y 제곱을 미분한 게 아니잖아. y를 두 번 미분했기 때문에 dy라 쓰고 이 d 앞에다 제곱을 이렇게 써준 거야. 두 번 미분했다는 뜻으로. 세 번 미분하면 어떻게 쓰겠어? 그치? dx 세제곱. 사실은 dx, dx, dx 이게 나온 거라고. 여기는 뭐라고? d의 세제곱 y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f, 그치? 세 번 미분한 함수 이런 뜻이라고. 이해되겠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 기존에 y 컬 fx라는 함수를 미분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냥 또 미분하면 되는데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를 그치? 두 번 미분한다든지 혹은 음함수를 두 번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그죠? 여기서 두 문제가 매개 변수 문제였잖아. 하나는 그치? 음함수였고. 자,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봐봐. 예를 들면은 미분이 불가능한 구조 혹시 t의 제곱 플러스 1 놓고 혹시 y는 그치? t3승 플러스 뭐 t 이런 식으로 놓자. 얘를 두 번 미분해 보자고. 한 번 미분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아, 얘는 그치? dy dx 이걸 써야 되잖아. 우선은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했어? dx dt는 어떻게 되지? et 그치? dy dt는 3t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얘는 뭐죠? 얘를 얘로 나눴으니까 아하 2t분의 그치? 3t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선생님 요거는 어떻게 되죠? 그치? 이 얘기지. 그치? 잘 봐봐.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요 놈은 사실은 이거잖아. 여기다 뭘 넣는다고? 그치? dy dx를 x에 가서 미분하겠다는 뜻이죠. 이해되겠어? 그런데 dy dx를 봤더니 요 놈이지, 요 놈. 요 놈 t에 관한 식이지.
t에 관한 식을 우리는 t로는 미분할 수 있지. 이거 t로 미분할 수 있잖아. 그럼 분수함수 미분하면 된다고. 근데 얘를 지금 뭘로 미분하라는 거야? x로 미분하래. 어떻게 미분해? 우리가 여기서 음함수에서도 그치? 야, x제곱을 x로 미분하면 2x가 되죠? 그놈은 사실은 dx에 그치? x제곱 요렇게 나왔고 요놈 미분하면 2x고 뒤에 사실은 dx가 있었는데 요놈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2x가 된 거고 y제곱을 y로 미분하면 2y인데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2y에 y 프라임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그 이유가 얘를 x에 가서 미분하려면 그치? dx의 y제곱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그치? 근데 사실은 y제곱을 직접 x로 미분하기에는 우리가 그 식으로는 못 쓰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고? dy제곱을 y로 미분하고 혹시 없는 dy 써줬으니까 dx 이렇게 쓴 거잖아. 그럼 요 값은 2y지. 그래서 2y에 dy dx 이렇게 썼던 거잖아. 이해되겠어? 그럼 잡아. 이번에는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요 놈이 t에 가는 식이니까 얘는 x로 미분 못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그치?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dt, t로 미분해 얘를. 그치? dy, dx. 그런 다음에 어떻게 쓴다? dt 쓰고 dx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해되겠어? 그러면 얘는 t로 미분하면 분수함수 미분법이잖아 이거. 분수함수 미분법인데 아니 그냥 불편하니까 그냥 계산해봐요. 이러면 2분의 3t이기도 하고 그쵸? 2분의 1 곱하기 t분의 1이기도 하지. 그치? 걔를 t로 미분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요 값. 2분의 3이 나오고. 그치? 요놈 아까 말했던 대로 2분의 1에 그치? t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끝난 게 아니고 요 놈도 있었지. 아까 뭐 있었어? dt분의 dx는 2t지. 그럼 얘는 뭐야? dx분의 t니까 이 역수란 말이야. 여기. 이렇게 계산하면 돼. 말뜻 이해되겠어? 이거 정리되겠어? 이렇게 풀면 된다고. 아, 이 부분을 우리가 t로 나와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얘를 x로 미분 못해? 그러면 t로 미분하고 혹시 이 조작만 더 해주면 되는데 요 놈도 t에 가는 식이니까 나중에 계산해주면 된다. 그리고 음함수의 미분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지금 음함수로 미분하기 어려운 내용 이런 거 있다고.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은 3 이런 도형이 있대. 예를 들면 x 1,1 지나죠.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나오잖아. 이때 우리가 dy, dx 계산할 수 있을 거고 그치? 그리고 d제곱 y의 dx 제곱도 계산해보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첫 번째 거 미분할 수 있죠. 양변을 x에 가서 미분하면 어떻게 됐어? 쟤는 2x가 나오겠고 그죠? 이거 고함수의 미분법이지. 얘 먼저 미분하면 y가 나오겠고 그치? x에 y 프라임 쓰겠고 저놈은 얼마? 2y에 y 프라임 이렇게 나오겠고 0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x 더하기 2y에 y 프라임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가 나와서 요 놈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눠주면 그죠? x 플러스 2y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미분계수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요 놈을 다시 또 x에 관해서 더 미분해야 되겠죠. 또 미분해봐 여기서. 요 상태에서 곱하면 미분해봅시다. 요거 미분하면 얼마죠? 2지. 요 놈 미분하면 어떻게 됐어? y 프라임이지. x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야. 요 놈 고함수잖아. 요거 먼저 미분하면 어떻게 됐어? y 프라임 나오지. 그 다음에 얘 냅두고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됐어? y2 프라임이 된 거야. 그리고 요 놈도 고함수잖아. 얘 먼저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 y 프라임이니까 y 프라임의 제곱이 되지. 요건 y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얘 냅두고 얘를 미분했어. 얼마야? 2y에 y2 프라임은 0 이렇게 나온 거야.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값은 얘지. 그러면은 x 더하기 2y에 그치? y2 프라임을 쓰고 나머지 다 넘겨. 다 넘기면은 그치? 마이너스 2y 프라임의 제곱 요 놈도 그치? 마이너스 2y 프라임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네. 그치? y2 프라임은 그치? x 더하기 2y에다가 얘를 쓰는데 요 y 프라임 여기 있잖아. 이 값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어. 마이너스 2에다가 그치? x 더하기 2y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y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게 바로 두 번 미분한 구조고 거기다가 11 집어넣으면 그치 이 상태에서 점 1,1에서의 이계도 함수 값이 나오는 거야. 정리되겠어? 자 필기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